매우 다행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민생, 그게 그 모든 이념이란 것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민생이 모든 이념이라는 것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바로 민생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민생이다 하는 얘기. 양날의 칼, 대통령의 이념전쟁. 오늘 제가 칼럼을 소개하는 건 아주 오랜만입니다. 칼럼을 갖고 온 그 제목이 양날의 칼, 윤 대통령의 이념전쟁. 최훈 중앙일보 주필의 칼럼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칼럼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칼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정 이념을 반복 강조해왔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그 세력은 늘 민주주의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을 해서 공산 전체주의의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 마지막은 8월 29일 날 민주평통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얘기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이념인 것이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 여당 연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놀랍고 느닷없다는 일감이 자연스럽다. 가장 정보가 많고 생각이 많을 대통령의 말인지라 그 전후 맥락이 궁금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이념에 조언, 상담 역할을 해온 측근에게 물어봤다. 톤이 매우 강했다. 윤 대통령이 숙독한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였다. 이건 데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것을 윤 대통령이 숙독한 책이었는데 같은 언어 핏줄인데 한국은 왜 세계적 성공을 했고 북한은 비참한 실패로 갔는가. 바로 제도와 체제 차이다. 제도를 선택한 게 바로 이념이다. 웬 뜬금없는 이념 타령이나 하겠지만 민생 경제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해야 하고 올바른 이념이 확고해져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이 에스모글루 교수는 번영과 빈곤의 관건은 지리, 문화적 요인이나 무지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경제 제도가 착취적이냐 아니면 포용적이냐의 차이라고 강조를 한다. 즉 사유재산과 공평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게 포용적인 그런 차이라고 강조를 한다. 오랜만에 공산 전체주의란 단어를 들어본다. 당연히 북한이다. 가짜 민주주의는 북한, 러시아, 중을 포괄하지 않겠는가.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 아닌가. 한민당은 그래도 반공, 친미 노선을 견지했다. 김성수, 송진우, 신익희, 조병욱 선생을 보라. 그러나 언제부터 민주당은 변질돼 왔다. 문 대통령이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이 대표적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사시 한반도의 병참 보급선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등은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 덴마크의 유엔사 참여 역할 확대 요청도 거부했다. 유엔사를 불편해한 탓이다. 여당과 장관들은 왜 싸우라고 주문을 하는가?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전문성, 과학성만 갖고는 국정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이 글을 쓴 필자가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윤 대통령이 아니고 윤 대통령을 보좌한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선포를 하게 만든 그 핵심 실세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여당 장관들에겐 도대체 왜 싸우라고 주문했나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전문성, 과학성만 갖고는 국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여권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용산 주변에선 전투적 자유주의가 권력 이너서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인간적으로는 친해도 가치가 맞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그 실세가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게 총선 공천 기준도 되나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관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도 동지라 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이 과연 이 같은 핵심 이념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해낼 가치 집단인지 윤 대통령은 확신이 안 선다. 총선에서는 가치에 대한 헌신도 고려되지 않을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핵심 관계자는 보수 내에서도 헷갈리는 건 맞다. 홍범도 건도 긁어 부스럼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거북하다고 이리저리 피하는 건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 마이너스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다면 고집이 강하다. 예, 칼럼은 이제 쭉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수 우파야 박수 칠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맨 앞인 십자군식 이념전쟁이란 양날의 칼이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이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 반국가를 단정하는 순간 앞의 모든 중간지대는 사라진다. 생각과 영혼을 명확히 이분하기엔 세상이 너무도 복잡해졌다. 그러니 이념이란 바둑의 정석처럼 열심히 공부한 뒤 다 잊어버려야 최선일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엔 과거 색깔론이라는 트라우마가 잠복돼 있다. 정부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야권과 언론 등의 심리적 위축도 불가피해졌다. 행역, 검경 등 사정기관까지 전투적으로 대통령을 따라간다면 불안과 갈등의 확산 역시 걱정을 피할 길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애초의 선의가 거꾸로 자유를 제약하며 길을 잃을 위험들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이념은 이미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택한다. 바로 자유와 민주와 공화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이름이다.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를 택했다. 개인의 자유들이란 늘 충돌하기 마련이니 다수의 지배를 내세우는 민주주의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자유와 민주는 늘 싸운다. 그래서 공동선과 국민의 자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시민적인 덕성, 갈등과 조율의 통합, 즉 상생 공존을 지향하는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깔은 것이다. 그러니 이념을 다투려면 헌법의 잣대로 이미 충분할 것이다. 헌법 가치의 수호냐 아니면 반헌법이냐. 예, 이 대통령 측근의 취재 하루 뒤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라며 그가 세 문장을 전해왔다. 이념 발언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뚜렷해지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국가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한번 명확히 하고 가자는 게 의도였다. 매우 다행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민생, 그게 그 모든 이념이란 것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민생이 모든 이념이라는 것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바로 민생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민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칼럼은 양날의 칼인 대통령의 이념전쟁, 윤 대통령의 최근 잇따른 아주 강한 이념 강조를 다룬 칼럼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기라 이제는 양다리가 안 통하는 시대군요. 우리 도인님, 네, 엄나대왕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원합니다. 경아스페너님, 네, 국격을 상승시키는 분은 바로 윤 대통령이십니다. 외교 확장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우리나라 대통령, 좋은 대통령입니다. 동백군님, 네, 오늘 오후 3시 암호화폐 전문가 이영환 대표 대담,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경련 스페너님이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외쳐주고 계십니다. 전 윤통처럼 정직하고 배짱 좋고 남자다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고 느낍니다.
예, 수기님이 말씀이 있군요. 수기님. 예,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김태식님.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청주 흥덕구는 김박사 승리해야 내년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경하스페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칼럼까지 살펴봤고요.